사모님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다. 사장님이 없는 사무실에서, 한적한 외곽의 모텔에서,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타났다. 이것 봐. 나 정말 이혼했어.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거지? 해방감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 앞에서 나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사모님. 사모님이 뭐야? 이제 이름 불러줘. 그래, 정희씨. 15살이나 많은 여자.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만 만나야지 수십 번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와 만식씨, 보고 싶어라는 목소리를 듣고 나면 방금 전까지의 모든 결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나는 웃으며 그녀를 만나러 나갔다. 솔직히 총각 입장에서 15살 연상의 돌싱녀는 결혼 상대로서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애 상대로서는 달랐다. 경제적 부담이 덜했고 무엇보다 우리는 속궁합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그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이왕 연애하는 거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가 좋았을 테니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토록 위험하고도 뜨거운 관계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나 수철이 형이다. 잘 지내냐? 어색함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지긋지긋했던 내 백수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올해로 33, 경기도 일산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부모님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온 지 어언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번듯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부심은 하루가 다르게 깎여나갔고 수백 통의 이력서는 읽히지도 않은 채 휴지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다. 세상은 나만 빼고 모두가 제 갈 길을 찾아 바쁘게 돌아가는 거대한 궤도 같았다. 나는 그 궤도에서 이탈해 무중력 상태로 부유하는 우주먼지였다. 사촌 형님은 거의 왕래가 없어 명절 때나 얼굴을 겨우 알아보는 사이였지만 그런 먼 친척의 손길이라도 지푸라기처럼 잡고 싶었다. 아, 형님. 그럼요. 잘 지내시죠?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는 분이 작은 회사를 하는데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너 아직 취직 못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력서 넣어볼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작은 회사, 사람이 급함. 모든 키워드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까짓것 속는 셈 치고 넣어보자.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형님께 메일 주소를 받아 그날 밤늦게까지 이력서를 다듬어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거짓말처럼 전화가 걸려왔다. 강만식 씨 되시죠? 이력서 잘 받았습니다. 혹시 내일 바로 면접 가능하실까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자였다. 나긋나긋하면서도 힘이 있는 기분 좋은 톤이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나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외쳤다. 다음날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일산 외곽의 한적한 지식산업센터였다. 삐까번쩍한 빌딩 숲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휑한 분위기의 건물. 7층 구석에 자리한 회사의 문을 열자 파티션 몇 개로 나뉜 아담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직원은 서너 명 남짓. 내 또래로 보이는 남자 직원 한 명과 아주머니 두 분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어머, 강만식 씨. 시간 맞춰 잘 오셨네요. 저는 관리팀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김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내가 상상했던 중소기업의 나이든 격리 직원이 아니었다. 올해 4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찰랑이는 긴 생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몸에 딱 달라붙는 실크 블라우스는 사무실이라는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관능미를 풍겼다. 언뜻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옷은 살짝 살이 오른 그러나 더없이 풍만하고 여성스러운 곡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웃을 때마다 한쪽 뺨에 살포시 잡히는 보조개는 배우 조여정을 무표정일 때에 새침하면서도
청순한 분위기는 최지우를 떠올리게 했다. 대표님께서 급한 외근이 잡히셔서요. 오늘은 제가 대신 면접을 보게 됐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녀는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하며 앞장서 걸었다. 잘록한 허리와 대조되는 풍만한 엉덩이가 타이트한 H라인 스커트 위로 아찔한 곡선을 그렸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나와 눈이 마주쳤다.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자리에 마주 앉자 향긋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그녀는 내 이력서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대학 졸업하고 공백이 좀 기네요. 2년 넘게.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처럼 들렸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울컥하고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막막했던 심정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턱을 갠 채 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다는 듯 경청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는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면접관의 그것이 아니었다. 짙은 눈화장 너머의 그 눈동자는 나를 남자로서 샅샅이 훑는 듯한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우리 강만식 씨는 참 눈이 선하고 목소리도 좋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회사는 경력직을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력서에 붙은 사진을 보는데 뭐랄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녀는 말을 마치며 붉은 입술을 혀로 살짝 죽였다. 그 모습에 아랫배 어딘가가 찌릿하고 반응했다. 이건 단순한 면접이 아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 능력뿐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까지도. 우리 회사는 사장님하고 그리고 직원 3명이 전부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스펙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싹싹하고 성실하고 우리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셔츠를 뚫고 전해졌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죠? 이대리. 네, 합격인가요? 그럼요. 내가 뽑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생긋 하고 눈웃음을 쳤다. 그 순간 나는 저항할 수 없는 강렬한 인력에 이끌리는 기분이었다. 40대 유부녀에게, 그것도 내 면접관에게 이렇게까지 설레고 긴장했던 적이 있었던가? 첫 출근 날 나는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퉁명스러운 표정의 40대 후반 남성이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내가 이 회사 대표일세. 잘해봅시다, 이대리.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김 실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와이프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며 어제 칭찬이 자자하더군.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 그녀는 단순한 실장이 아니라 이 회사의 사모님이었다. 어쩐지 회사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 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설렘과 혼란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회사는 작지만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켰고 어엿한 이대리가 된 나는 회사의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6명의 직원이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일하는 환경은 김 실장님, 아니 사모님의 말처럼 정말 가족 같았다. 무뚝뚝하지만 뒤에서는 늘 직원을 챙기는 사장님과 수다스러운 경리 아주머니,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동료들. 그 속에서 나는 3년간의 지독했던 백수 생활을 보상받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뒤흔드는 파도는 오직 한 사람, 사모님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녀의 특별한 관심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깊어졌다. 우리 이대리는 내가 직접 면접 보고 뽑은 내 사람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직원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 어깨를 감싸며 던지는 농담은 그녀의 전매 특허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당신 사람이 어딨어. 다 내 사람이지.
라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야근이라도 할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따뜻한 드링크 한 병을 들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대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쓰러지면 나 속상해. 그녀의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술잔을 연거푸 비우기라도 하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앞으로 팔을 뻗어 술잔을 빼앗아 들었다. 우리 이대리 술은 내가 대신 마실게. 그 당당한 행동에 누구 하나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시선과 손길, 나에게만 건네는 은밀한 미소와 나긋한 목소리는 내 마음속에서 거대한 의문 부호를 키워갔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러는 걸까? 단순히 자기가 뽑은 직원에 대한 유별난 애정일까? 아니면 나 역시 느끼고 있는 이 감정,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그 위태로운 줄타기 같던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 후 이어진 술자리.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사장님은 연신 술을 들이켰고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다.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 결국 막내 격인 내가 사장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된 것이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또 이렇게 취하셨네. 이대리, 정말 고생이 많아요.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잠옷 차림의 사모님이었다. 사무실에서의 화려하고 빈틈없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편안한 실크, 홈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화장기 없는 민낯은 오히려 그녀의 뽀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몸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차림은 사무실에서의 그 어떤 옷보다도 관능적이었다. 17살이나 많은 그녀를 보고 있는데도 애 딸린 아줌마라는 생각 대신 매력적인 여자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 여자라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는 발칙한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다. 사장님을 침실에 겨우 눕히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린 사장님이 내 팔을 붙잡았다. 어이, 이대리 우리 집까지 와줬는데 그냥 가면 쓰나? 딱 맥주 한 캔만 더 하고 가. 아닙니다, 대표님. 늦었는데 어서 주무십시오. 아냐. 여보, 냉장고에서 맥주 좀 꺼내와. 늦은 밤 남편의 술주정에 짜증이라도 낼 법한데 사모님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이대리,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잔 더 하고 가. 나도 젊은 남자랑 같이 한잔하면 좋지 뭐. 그녀의 말에 거절할 명분을 잃은 나는 결국 거실 소파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사장님은 시원한 500cc 캔맥주 하나를 단숨에 비우더니 아, 갑자기 피곤하네 난 먼저 들어가 잘게. 당신이 이대리 좀 챙겨줘. 라며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정막이 흐르는 넓은 거실에 나와 사모님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이대리는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 난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회사도 탄탄하고 사장님도 사모님한테 잘하시잖아요. 내 말에 그녀는 피식하고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행복? 그게 무슨 소리야? 이대리,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보기엔 좋아 보여도 다들 속사정이 있단 말이지. 특히 부부 사이는 말이야.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깊게 마시고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 보는 그녀의 우울한 모습이었다. 사실은 우리 리스 부부로 지낸 지 꽤 오래됐어. 네,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충격적인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게 말이야. 원래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가 오기 마련이야. 그리고 서로 실증 날 때도 됐잖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특히 저 사람한테는 이제 내가 여자가 아닌가 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 같았다. 남자 품에 언제 안겨봤는지 생각조차 안 나네. 내가 이대리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괜히 민망하고. 괜찮아요. 술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거죠. 사모님 속에 담아두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진심을 다해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내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네. 이대리, 고맙긴요. 사모님이 그동안 저 챙겨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호호, 내가 이래서 이대리가 마음에 든다니까.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아주 든든해. 그나저나 이대리는 만나는 여자 없어? 화제가 나에게로 돌아왔다. 저요? 백수 생활 때 헤어지고는 쭉 혼자예요. 이대리도 많이 외롭겠네. 여자 생각 안 나? 나죠. 물론 요즘 따라 부쩍 더 나긴 해요. 그럼 소개팅이라도 한번 받아보지 그래. 그녀의 말에 나는 술기운을 빌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고 말았다. 그래야겠어요. 그런데 제 이상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이대리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요? 저는 사모님 같은 스타일이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새끼 있는 여자요. 호호, 내가 새끼가 있다고? 새끼 있는 여자가 어떤 스타일인데?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요.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내 발칙하고 노골적인 대답에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이 복숭아빛으로 달아올랐다. 나는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꾸짖는 대신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뭐, 이대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생각도 못 해봤네. 근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호호. 그녀는 정말 기분이 좋은 듯 웃었다. 그리고는 몸을 내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대리,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그럼요. 말씀하세요. 그럼 이대리 눈에는 내가 여자로 보이는 거야? 그럼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여자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도 한창 연상이잖아.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일단 만나보고 판단하는 거죠. 정말? 그녀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금단의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사모님이 유부녀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만나보자고 말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 들으니까 나 갑자기 가슴이 뛰어. 고요한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내 욕망을 보았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몸의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새하얀 앙고라 니트에 걸을 때마다 아찔한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검은색 가죽 치마를 입고 출근했다. 평소보다 더 짙은 향수 냄새가 사무실 공기를 감돌았다. 오후 내내 나는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석처럼 그녀의 움직임을 쫓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내 등 뒤로 그녀가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익숙하면서도 심장을 옥죄는 향기가 훅 끼쳐왔다. 이대리, 오늘 저녁에 뭐해? 귓가에 와닿는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숨결과 함께였다. 온몸의 솜털이 쭉 뼛서는 기분. 심장이 쿵쿵 하고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네. 별다른 약속은 없습니다만. 그럼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사장님 오늘 지방 출장 가셔서 늦으신다는데.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저녁 식사 약속이 아니었다. 사장님이 없다는 정보는 명백한 신호였다. 3년간의 지옥 같던 백수 생활을 끝내준 이 회사. 나락의 끝에서 나를 건져 올려준 은인 같은 그녀. 하지만 지금 내 앞에서 묘한 눈웃음을 짓고 있는 이 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상사나 사모님이 아니었다. 나는 이 위험한 호의를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오늘 밤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만 같았다. 아니, 일어나야만 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네, 좋습니다. 까짓것 취할 때까지 마시죠. 내 대답에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활짝 피어났다. 그래, 좋아. 역시 우리 만식 씨는 언제나 내 마음에 쏙 든다니까.
성격만큼이나 다른 것도 좋은 거지. 네, 뭐가요? 뭐긴 뭐야. 여자 다루는 솜씨 말이야. 그녀가 장난스럽게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저는 연애 많이 안 해봤는데요. 그래, 조금 실망이네. 난 우리 만식 씨가 뭐든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체력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어릴 때 운동선수이기도 했고요. 그래, 육상선수였다고 했지. 중거리? 네, 맞습니다. 호호, 엄청 기대가 되는걸.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군침을 꿀꺽 삼켰다. 그 노골적인 시선에 아랫배가 뻐근해졌다. 사실 나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단순한 부하 직원 이상 한 명의 남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그녀가 나 역시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짜릿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방어철을 맞은 고급 일식집의 아늑한 룸이었다. 도쿠리에 담긴 따뜻한 정종과 기름진 대방어회가 나오자 어색했던 공기는 금세 누그러졌다. 역시 소주엔 회가 최고라니까. 그러게요. 입맛도 저랑 어쩜 이렇게 잘 맞으세요. 그래. 잘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우리. 그녀가 잔을 부딪히며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연애는 잘 맞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데 나지막이 덧붙이는 그녀의 말은 사장님을 향한 서운함처럼 들렸다. 왜요? 사장님이랑 안 맞는 게 많으세요? 내 질문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치. 내가 원래 35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소원이 내가 결혼하는 거라 해서 급하게 선보고 한 거야. 아, 그러셨구나. 만식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만약에 내가 이혼하면 나랑 만나줄 거야? 저번에 유부녀만 아니면 나한테 고백했을 거라고 했잖아. 이혼이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나 사실 결혼할 때부터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랑 없이 한 결혼인데 이젠 날 여자로도 안 본다니까.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거든. 술기운에 상기된 그녀의 얼굴은 절박해 보였다. 물론 저야 만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닐 텐데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오히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 우선 만나보고 사귀는 게 중요하지. 사랑 타령은 그 다음이야. 나도 만식 씨 생각이랑 같아. 좋아요. 저도 평소 사모님을 이성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벌써부터 흥분되는데요. 내 도발적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쵸? 저도 여자 안 만난 지 오래됐고 갑자기 사모님과 연애한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흥분되죠. 호호, 그럼 우리 오늘 연습 한번 해볼까? 연습이요? 그래. 어차피 이혼하면 연애할 거잖아. 오늘 그 기분이라도 한번 내보는 거지. 하, 그래 볼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에게 자기야, 서방님 같은 낯간지러운 호칭을 부르며 장난을 쳤다. 술잔이 비워질수록 농담은 점점 더 진해졌고 스킨십은 대담해졌다. 식탁 밑으로 오가는 발장난, 술을 따라주며 스치는 손길 하나하나에 전기가 흘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새벽 2시.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해 집 앞에 바래다 주었다. 사모님, 푹 주무시고 생각 잘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생각이고 뭐고 없어. 이혼은 무조건 할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더니 내 팔을 붙잡았다. 근데 잠시 들어왔다 가면 안 될까? 나 혼자 있기 싫은데. 그녀가 야릇한 눈웃음을 지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외로운 중년 여성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유혹이었다. 뭐 들어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까요? 내 대답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었다. 라면도 좋고 커피도 좋고 난 다 좋아. 어서 들어와. 그녀는 마치 며칠을 굶주리기라도 한 사자처럼 나를 낚아채 집 안으로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안방 침실로 이끌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격렬하게 탐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뜨거운 열기 속에 녹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다. 사장님이 없는 사무실에서, 한적한 외곽의 모텔에서,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타났다. 이것 봐. 나 정말 이혼했어.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거지? 해방감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 앞에서 나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사모님. 사모님이 뭐야? 이제 이름 불러줘. 정희 씨. 그래, 정희 씨. 15살이나 많은 여자.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만 만나야지 수십 번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와 만식 씨, 보고 싶어라는 목소리를 듣고 나면 방금 전까지의 모든 결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나는 웃으며 그녀를 만나러 나갔다. 솔직히 총각 입장에서 15살 연상의 돌싱녀는 결혼 상대로서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애 상대로서는 달랐다. 경제적 부담이 덜했고 무엇보다 우리는 속궁합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그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이왕 연애하는 거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가 좋았을 테니. 그녀와의 하룻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둑을 무너뜨린 거대한 급류였고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혼 후 회사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사장님은 이름뿐인 허울이었다. 회사는 애초에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온전한 그녀의 것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사장님은 소리 소문 없이 회사에서 짐을 쌌고 그가 떠난 대표이사 자리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녀 김정희가 앉았다.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내 자리 또한 격상되었다. 그녀가 앉았던 김 실장의 자리는 이제 나의 것이었다. 강 실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은 낯설었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그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었다. 퇴근 후 그녀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주말이면 내 작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거의 반동거에 가까운 생활이었다. 그녀의 칫솔이 내 욕실에, 내 속옷이 그녀의 서랍장에 자리 잡았을 때 나는 이 기묘한 관계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겨울, 구정을 맞아 나는 본가에 내려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 북적이는 친척들 사이에서 술잔을 나누던 중 나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줬던 육촌 형 수철이 형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어왔다. 야, 이만식, 너 그 회사 아직 잘 다니냐? 듣자 하니 실장으로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임마. 형? 덕분이지 뭐. 고마워. 근데 너네 대표 김정희 말이야. 이혼했다며? 소문 들리던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철이 형이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네, 대표님을 아세요? 내 질문에 수철이 형은 피식 웃으며 담배를 하나 빼어 물었다. 그리고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한마디를 뱉었다. 그럼 알고 말고. 정이랑 나 대학 동기야. 우리 3년이나 사귀었던 사이라고. CC로 꽤 유명했었는데 넌 몰랐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사촌형의 첫사랑? 우리 진짜 뜨겁게 만났었지. 대학 생활 내내 거의 동거하다시피 했으니까.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긴 했는데 참 괜찮은 여자였어. 형은 아련한 추억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다면 설마. 그럼 혹시 대표님도 제가 형 사촌인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수철이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널 추천한 건데. 왜 뭐 문제 있냐? 문제가 있냐고? 이건 문제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건 거대한 기만이었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모든 친절과 관심, 나를 향한 그 뜨거운 눈빛과 유혹.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사촌형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남자의 사촌 동생을
나는 친척들의 시선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손을 벌벌 떨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익숙하고 나긋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웬일이야? 큰 집이라더니. 정희씨, 나 수철이 형 사촌인 거 알고 취업시켜주고 연애하자고 한 거 사실이야?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곧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철이한테 들었구나.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지금 나와? 처음부터 날 가지고 장난친 거였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수철이랑은 상관없어. 수철이 사촌 동생이라서 널 취업시킨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야. 그럼 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예 100%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처음 이력서에서 내 이름을 보고 수철이 사촌인 걸 알고 호기심이 생겼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뿐이야. 면접 때 직접 만나본 너, 이만식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보고 내가 결정한 거야. 성실하고 눈빛이 선하고 어딘가 모르게 지켜주고 싶었던 내 사람 됨됨이를 보고 내가 판단한 거라고.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그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거짓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 수철이 형이랑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라면서 우리 괜찮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수철이도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고 이제 우리 사이에 남녀로서의 감정은 먼지 한 톨도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만식, 당신만 보고 있어. 난 당당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이죠? 그럼. 난 한 점 부끄러움 없어. 그럼 수철이 형한테 나 정희 씨랑 사귄다고 말해도 돼요?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래. 말해도 돼. 전화는 끊겼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녀는 당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차마 수철이 형에게 돌아가. 형, 나 형의 첫사랑이랑 사귀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3년간의 백수 생활 동안 나를 유일하게 걱정해주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취업까지 시켜준 고마운 형이다. 그런 형의 얼굴에 어떻게 먹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라도 이 사실이 친척들 사이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형이 사귀던 여자를 동생이 채갔다는 식의 더러운 소문이 돌게 뻔했다. 그녀는 과거일 뿐이라고 했지만 내게는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뒤엉켜버린 거대한 족쇄였다.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이 진심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 사랑의 순수성마저 의심스러워졌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사촌형의 첫사랑이라는 금지된 타이틀이 주는 묘한 배덕감과 정복감에 취해 있었던 걸까? 나는 다시 시끄러운 제사상 앞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캄캄한 비상계단에 홀로 남아 뒤엉켜버린 인연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어두컴컴한 내 오피스텔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녀와의 모든 순간이 독이 든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면접 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호기심 어린 눈빛. 우리 이대리는 내 사람이라며 나를 감싸주던 순간들. 만취한 사장님을 바래다 준 그날 밤 홈드레스를 입고 나를 유혹하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잘 짜인 각본이었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혼란은 분노로, 분노는 처절한 외로움으로 변해갔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직접 들어야 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차 키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벨을 누르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는 붉었다. 올 줄 알았어.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재밌었어? 사촌 형제가 한 여자 때문에 놀아나는 꼴이? 내 가시 돋친 말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게로 다가와 내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만식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이 관계를 잃게 될까봐 겁이 났어. 그럼 지금 이건 뭔데? 난 지금 내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다고. 거짓 아니야. 그녀가 단호하게 외쳤다. 수철이는 내게 그냥 빛바랜 사진 같은 사람이야. 좋았던 기억이지만 다시 꺼내보고 싶지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과거. 하지만 당신은 내 현재고 내 미래야. 내가 이혼이라는 큰 결심을 하고 다시 여자로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용기를 내게 해준 사람이라고. 그게 어떻게 거짓일 수 있어? 그녀는 내 손을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에 가져다 댔다. 쿵. 규칙적이고 강한 울림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게 느껴져? 이건 수철이 사촌 동생이라서 뛰는 게 아니야. 이만식, 바로 당신 때문에 뛰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라고.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백 앞에 내 마음을 올가매던 분노와 의심의 사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거실 소파로 이끌어 앉혔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 모든 불안과 의심을 잠재우려는 듯 나를 끝없이 어루만지고 입 맞추고 온몸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품에 안겨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밤새 나를 괴롭히던 수철이 형에 대한 고민과 배신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복잡했던 머릿속이 명쾌해졌다. 정의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존중해 주었다. 백수 시절 세상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가치를 그녀만이 처음부터 알아봐 주었다.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여자를 내 남은 인생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 이후 나이 차와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다. 그녀의 과거에 수철이 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현재와 미래에 오직 나, 강만식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족보가 꼬인 인연처럼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편견의 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다. 나는 한때 사랑에도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흠없는 과거. 하지만 정의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그런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상대의 과거 기록을 뒤져 감정 요인을 찾는 일이 아니라 흠집과 상처로 얼룩진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것이다.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사촌형의 첫사랑이었다는 기막힌 과거도 우리의 사랑 앞에서는 그저 희미한 배경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아껴주며 어떤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우리의 관계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실한지를. 나락의 끝에서 나를 건져 올린 것은 그녀였고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에 다시 사랑의 불씨를 지핀 것은 나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서로의 세상 그 자체였다. 사랑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흔한 말의 진짜 의미를 나는 그녀를 통해 온몸으로 배우고 있다. 사랑은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과거도 현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